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두 개의 신화를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여기 샤먼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인 바리와 오르페우스입니다. 이제 한국의 바리공주 신화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만화책으로도 많이 읽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리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구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전승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무속 의식에서 이제 구현이 되어 왔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오르페우스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바리보다 이 오르페우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리라 연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음유 시인이고 이 리라의 명수이고 별자리 중에 검은 고자리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이 오르페우스인데요. 둘 다 영혼의 인도자이고 이제 이승과 저승의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신으로서 그쵸? 이제 이런 버림받은 아이나 효녀 이런 대샤면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오르페우스 역시 천상의 뮤지션, 뭐 비극적 연인, 그쵸? 이것도 잘 알고 있는 신비교 교조로서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두 개의 신화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무대 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공주 이야기의 서사 구조는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어서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학사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그림이랑 이 바리대기 이야기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요거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바리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요. 내 이름은 바리대기, 태어나자마자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불라국 왕이신데 아주 간절히 아들을 기다렸다고 해요. 나 말고도 6명의 딸을 낳으신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아버지를 거스르지 못하고 바다에 나를 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 시대 어머니들은 아버지를 거스르지 못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건 노래인데요.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아이고 내 딸이야. 네, 제가 읽으니까 웃기네요. 반짝반짝 눈뜬 자식을 어디다가 버릴 소냐. 죽은 자식을 버리러 가는 것도 일천의 간장이 다 녹아지는데 반짝반짝 산 자식을 어디에 갖다가 버릴 소냐. 어지러운 사파세계에 의지할 곳 없어 모든 아름다움 다 버리고 산간벽지를 찾아간다. 자식을 버리는 아마도 부모의 마음을 그쵸? 이렇게 짧게 표현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나는 죽으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디선가 나타난 금 거북의 도움과 공덕 할아비 할미의 은혜로 무사히 살아나 15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어느 날 세수를 하려고 물을 들여다보니 물속에서 해와 달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부모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였어요. 뭔가 해와 달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화 코드 안에도 숨겨져 있는 거겠죠. 나를 버린 벌을 받아 병에 걸린 부모님은 죽은 훌령만 들어갈 수 있다는 서천서역의 약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해요. 나를 찾아온 신하가 말해줬어요. 이때 바리의 느낌은 어떨지, 그쵸? 기약의 길은 나의 언니들은 어쩌고 15년 만에 찾아와서 나보고 약수를 구해오라니. 네, 네, 하늘이 참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내 운명은 대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리대기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승되어 온 무석신화의 일부이며 굿에서 불리는 무가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네, 끝납니다. 궁금하면 책 사서 봐야겠죠? 이번에는 이제 바리공주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버림받은 아이인 거죠. 그쵸? 딸이라는 이유로 뭔가 버려졌고, 그래서 버림받은 아이가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효녀 혹은 이제 여권 운동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저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6딸이 모두 약물을 구하는 것을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버림받은 막내딸이 찾아와서 약물을 구하겠다고 이제 떠납니다. 여기 이제 바리의 마음인데. 당연히 자신도 무섭고 모진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으로 떠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유교의 어떤 이데올로기, 효가 반영되었다. 그래서 이제 효녀의, 그쵸,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거고, 이런 바리의 캐릭터를 이제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무자비하게 버려진 여성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쵸? 남아를, 저기 하기 위해서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남녀 구분 말고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국가적으로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어쨌든 이 버려진 여성은 딸 자식 혹은 이제 여성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려진 국민, 그쵸? 이 모든 국민이 기피하는 어떤 저승행을 그쵸? 저승행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국민이 기피하는 저승행을 했다는 건 어떤 구국행위를 했다라는 거고, 이러한 구국행위를 했다는 건 결국 남성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탁월한, 그쵸? 이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공주 신화는 어떤 부계 중심의 우리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어떤 항변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좀 실천하고자 했던 거죠. 사실 그 시기에 이렇게 버림받은 딸이, 그쵸? 나라를 구해서 국모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래서 이런 아까 맥락, 그쵸? 코드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당시에 왜 딸이라고 버려라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 충분히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졌고, 그쵸? 왜 하필 버려진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구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리는 결국 대샤먼이 되는데요. 여기 대샤먼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승으로 가잖아요. 그쵸?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승으로 가는데요. 험하고 먼 길에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극복을 해나가고요.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이나 주령을 들고 이제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또 구원을 해요. 그러면서 길을 잃기도 하는데 이 동양 신화의 중요한 점은 지상 보살이라던가 백호 이런 거북이를 만나면서 도움을 받아요. 이런 게 이따 볼 프로메테우스 신화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마침내 이제 저승에 이르러서 남성인 어떤 무장승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공덕을 쌓아서 또 아이들을 낳고 그곳에 있는 꽃이나 약물이 이제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자식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더 서둘러 이제 가서 부모를 되살리는데요. 사실 이 신하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 바리가 가지 않고 부모는 이미 다 죽고 없을 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를 모두 되살려요. 그래서 왕이 공을 치하하려고 나라의 절반을 하사한다라고 했는데 바리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칠성이 되고 남편은 시왕 군웅이 되고 바리는 이제 만신의 어떤 몸주 노릇을 하면서 국무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대사문의 이제 좀 마지막 해석을 좀 해보면요. 바리공주의 핵심 면모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시왕에게 갇혀있는 이제 망자에게 말미를 들여서 이제 해방을 시키고, 말미를 얻은 망자에게 바리공주의 이제 내력을 들려주어서 시왕에게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사무가 이제 바리공주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죽음의 노래이자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삶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리공주 이야기에는 시련,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 재생이라는 전형적인 재생 신화 구조가 이제 이중으로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바리공주에게 관련된 구조인 거고, 그쵸?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신평을 살아났다는 거고요. 네. 어쨌든 내림굿을 좀 신화한 것으로 예비무당이 신병을 앓고 내림굿을 거쳐서 영력을 획득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무신 관련 이제 이야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주론적인 그쵸? 어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인간의 어떤 재생이라는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이와 반대로 부모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에서 바리에 의해서 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넋을 이제 극락으로 천도해서 영원히 재생케 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샤먼이요. 네. 그리고 동시에 현실 세계의 어떤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회적인 기능도 이제 수행했다라는데 이 바리 공주 캐릭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어쨌든 바리 공주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효녀에서 그다음에 여성 운동가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샤먼으로 어쨌든 돼서 샤먼 중에 샤먼이 된 거죠.